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결의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 피해 없죠? 네, 괜찮죠? 무사했습니다. 네. 네. 국회도 별 피해 없죠? 네, 국회 피해는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또 바쁘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기자들의 수다 전에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의회에서 바이든 당선을 인증했습니다.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해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11월 4일이 미국 대선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지금 확정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미국 연결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속보입니다. 일본에서 왔는데요. 일본이 수도권에 한 달간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긴급 사태를 선포해서 외출이 자제되고요. 음식점 그리고 각종 업소에서 영업시간 단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내일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지요. 새해 더 바빠졌죠? 선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4월 7일까지 세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야권, 여권 모두 다 이제 후보군 어떻게 발굴할지, 어떻게 좀 라인업이 짜질지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창 고무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당 지지율도 꽤 상승 국면에 있고 후보들도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또 합종 연행이 돼서 당선될 사람이 나올 것인가요? 관심이 크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출마 선언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일 적에 예. 무상급식을 두고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투표가 그렇죠.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부결이 돼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한다고 했나 안 한다고 했나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그래서 사퇴는 언제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를 엄청 째려보시더라고요. 레이저를 쓰셨군요. 네. 그런데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모호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떻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부 출마 또는 조건부 불출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마 선언을 조건을 달아가지고 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출마를 하겠다. 네. 조건을 달아서 조건을 충족하면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여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사실상 끌어들였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자신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갑작스럽게 기자회견 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오면 출마하지 않겠다.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안 오면 출마하겠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하게 제안을 드린다. 국민의힘으로 들어와 달라.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전 시장 합당을 하자 이 얘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야권의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단일한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계속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순서를 찾죠. 예, 아무래도 그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치르자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세훈 시장도 이 시점에서 출마할까 말까에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본인의 출마 명분을 어떻게 보면은 쌓은 거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오세훈 시장을 빌미로 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게 된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은 항상 무슨 말인지 조금 곱씹어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일정을
내놨습니다. 네. 18일까지 후보 등록이 시작했는데 예. 17일까지 안철수 후보님이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겠다. 지금 안 대표가 구상하는 형태의 단일화가 반드시 대선에서의 야권 단일화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해서 17일까지는 결단을 해달라. 자, 오세훈 전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한테 지금 뭔가를 읍소하고 있고요. 자, 나경원 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사실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단일화, 두 사람의 단일화가 먼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오 시장이 먼저 던진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입장을 냈어요.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게 나의 입장이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오세훈 전 시장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다고요? 네네. 일단 그 두 분이 사실상 셀럽이죠. 이 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길 만한 카드로 이제 두 손에 꼽히는 게 이 두 분이었는데 오 전 시장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나경원 전 의원도 어떻게 좀 행보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네.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선거 전에 돌입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당초 이번 주 일요일께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네네. 오세훈 전 시장이 먼저 기자회견을 해서 김 뺐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목요일로 갑작스럽게 잡은 거는 그런 또 포석이 있는 거라고 저는 느꼈고요. 네. 또 이제 이 두 분 중에서 어떻게 또 단일화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안철수 대표랑 두 번째 단일화 정리가 될지 이런 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종편에 TV조선 예능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또 당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관심을 엄청 많이 끌었더라고요. 나 전 의원의 어떤 이미지 세탁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 아이유를 끌고 와가지고 아이유 팬들이 강경하고요. 네. 박영선 장관도 출연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프로에는. 네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아무튼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는 나는 뭐 할 말 없다. 이렇게 또 새침하게 가셨군요. 네, 일단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제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이번 그 4월 재보궐선거에서 자기가 어떻게 좀 영향을 키우고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다음 당권이나 뭐 그 뒤에 대선까지도 자기가 좀 더 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꼭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요. 출마를 하고 싶어서 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여러 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다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요, 오늘 또 재밌었던 뉴스가 국민의힘 쪽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드디어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오전에 만났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에요? 네,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라는 예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사실 어제 오전에 만났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는 나는 만나자는 얘기 들은 적 없는데라고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 스탠스를 보여서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또 화법이에요. 네, 굉장히 헷갈렸었습니다. 네, 화법이에요. 네. 말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오늘 아침까지도 자기는 뭐 얘기 들은 바 없다라고 했었었는데 이미 만났는데. 네, 이제 만났다고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밝혔다라고 이제 기자들이 재차 묻자 누가 얘기했느냐, 나는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만나고 안 만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느냐. 김종인 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화났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화나서 그래서 어떤 반응 보이시던가요? 그러면서 앞으로 만날 일 없다라고까지 사실은 앞으로 만날 일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사이가 나쁘잖아요. 서로 그렇죠. 옛날에 한 배를 탔다가 헤어지면서 네. 다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를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했는데 맞습니다. 만남 이후에 또 조금 사이가 나빠지겠는데요? 네, 사실 근데 국민의당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라고 약간 열린 얘기를 해줬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네, 국민의힘 쪽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으로는 굉장히 냉랭했고 뭐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는데 내가 보기엔 요청도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좀 선을 딱 그으면서 앞으로 이제 그 단일화 논의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밀당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한테 더 화났습니다. 화났었는데. 네. 그런데요. 안철수 대표는 오세훈 전 시장의 러브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요. 네. 세게 보냈는데. 네, 그렇죠. 후보 단일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또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또.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네. 그 원론적인 얘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며칠까지 들어와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고 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만나셨다면서요? 라고 물었더니 새해 인사드리는 자리였다라고만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양당이 단일화를 하려고는 할 텐데 시점은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당될 해봅니다. 가능성도 있습니까? 합당은 사실 근데 합당 또 한 번 이렇게 시동이 걸리면 금방 되는 게 또 합당이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합당 이후에 이건 당권과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합당을 하면 안철수 전 의원 쪽에서 얼마나 지분을 갖고 합당을 하느냐 이게 좀 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합당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복당이 있었네요. 오늘 김태우 의원 국민의힘으로 복당했어요? 맞습니다. 그 김태우 의원이 그 복당 신청서를 낸 거는 몇 개월 전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래 우리 당 사람이었고 선거가 끝난 뒤 한참 조용히 있다가 복당 신청을 한 지 몇 달이 됐다 이러면서 복당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재밌었던 거는 같이 원래 오늘 논의가 되려고 했던 게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이었거든요. 네.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비대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왜 이은재 전 의원은 안건도 못 올라갔어요? 그게 사실은 그 김종인 위원장의 그 조용히 있다가라는 그 부분에 저는 약간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봤는데요. 네. 이은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활발하게 센 워딩을 많이 내놓고 계셨었고 또 지난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 한국경제당이라는 그 소규모의 당에 가셔서 비례 1번을 받았지만 당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독당에 갔었죠. 기독당에 맞습니다. 가서 비례대표 1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자 다른 당으로 불교 신자라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시다고. 네네네네. 라이브에 나와서 자기는 기독교 네. 신자이자 천주교 신자이자 네. 불교 신자였다고. 열린 분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동안의 행보가 국민의힘에서 받아주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지금 돌아온 야권 인사는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윤상현 의원은 아직 밖에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복당 신청도 아직 하지가 않았고 오늘 기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묻자 김종인 위원장이 여태까지 복당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한 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또 수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의원이 또 화난다고 주호영 원내대표랑 그 비대위원장한테 계속해서 독설을 날리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정치권은.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국민의힘 소식이 많네요. 오늘 굉장히 바빴습니다. 김병우 국민의힘 의원은 또 탈당했어요. 네, 사실 여긴 복당이 아니라 탈당입니다. 네, 이제 어제죠 유튜브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돼서 좀 당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라고 오늘 비상비대위원회까지 열었었는데요.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 열리기 직전에 본인이 이제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뒤에 돌아오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탈당할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들어가려고 하자 탈당한 세 번째 사례거든요. 벌써.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이미 그 박덕흠 의원이죠.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가 하루 만에 탈당을 했었고 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던 전복민 의원도 진상조사에 돌입하려고 하자 탈당했거든요. 네. 이미 그럼 지금 진상조사는 없었어요? 탈당한 사람이니까 진상조사를 할 그 명분이 없다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세 번째죠. 진상조사 없이 나간. 네. 김병욱 의원이 탈당했어요. 근데 탈당하는 날 김태호 의원은 복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병욱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알고 있었겠죠?
일단은 그 탈당계를 제출할 때까지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이제 물어봤더니 이거는 본인이 극구 부인하는 상태에서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김태우 의원의 복당, 김병욱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2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하는 날이 어제였어요. 그런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에 난입했습니다.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의원들은 긴급 대피했고요. 의회가 한때 봉쇄됐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나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떡국은 드셨습니까? 예, 집에서 떡만 두고 해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서울에서 못 먹어도 잘하셨어요. 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시위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어제 그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획득한 주별 선거인단 결과를 최종 인증하고 공표하는 절차를 진행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확정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구구단체들이 이미 그 전날인 지난 5일부터 워싱턴 DC에 모여서 그 대선 불복 시위를 벌였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수천 명의 시위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포기하거나 결과에 승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간 좀 독려하는 그런 또 연설도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요? 그렇죠. 예. 대선 불복을 포기하거나 결과에 승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오후 1시쯤에 이제 합동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시위대들이 의사당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다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이제 의사당 건물 안까지 진입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던 의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좀 벌어진 겁니다. 경찰 저지선,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을 시위대가 넘어가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이렇게 간주하는데 의사당 건물을 진입했습니다. 총격까지 발생했었는데 발생했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의사당 주변에서 처음에는 시위를 하다가 예. 주변에 설치된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의사당 건물 앞까지 이제 전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일부가 의사당 건물 안까지 진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의사당이 이제 봉쇄까지 된 거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까지 쏘고 시위대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제가 그 시위대들이 의사당을 난입한 그런 이제 관련 사진과 자료를 보니까 예. 뭐 의사당 사무실을 점거하기도 하고요. 뭐 대선 결과 불복을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제 시위대들이 상하원의 본회의장까지 밀고 들어오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뭐 여러 의원들이 회의를 중단하고 긴급 대피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나왔거든요. 예. 또 주 방위군과 연방 경찰까지 파견되기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어제 워싱턴 DC는 저녁 6시부터 통금 조치가 내려졌고요. 통금이요? 또 여성 한 명이 의회 내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이런 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천상 가브리엘님께서 저 시위대 중에 태극기 보여서 창피했어요 얘기하는데 태극기가 보였어요? 저는 태극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의사당 인근에서 폭탄까지 발견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의사당 인근에 있는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 근처에서 이제 수상한 장치가 발견돼서 신고가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파이프로 만든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사제 폭탄이 진짜 발견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피하는 소동이 좀 있었는데 경찰이 안전하게 폭파해서 해체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폭탄이 트럼프 지지자들 시위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뭐 의사당 그 난입 사건도 있었죠. 뭐 이 폭탄까지 발견됐죠. 어제 좀 하루 종일 워싱턴 D.C.가 좀 어수선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에서 좀 소요 사태가 있고 시위를 하다가 뭐 정부 부처나 의사당에 진입하는 건 봤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반응,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반응 궁금합니다. 예. 뭐 저도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또 뭐 공화 민주당의 정치권 모두 이번 시위대의 그 의사당 그 난입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인도 이건 시위가 아닌 반란이다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사태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의원은 이런 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의 원인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꼬집는 모습도 좀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미국 주요 언론이나 방송들도 시위대들을 이 폭도다, 영어로 마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칭을 하면서 이 미국 민주주의 실종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그대로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TV로 이 난입 장면을 지켜봤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의회 진입 난동이 있은 지 한 2시간여 만에 이제 상황이 너무 좀 심각해지니까 해산할 것을 요청을 했고 결국은 의회 진입 4시간 만에 지지자들이 물러가면서 이 상하원 회의도 다시 재개됐다고 합니다. 아라2020님께서 태극기 가지고 있는 사람 찍혔어요. 이분도 보셨군요. 시위대 중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고. 네. 1928님께서 사실 현실이 영화보다 더 하다는 거, 더 영화 같다는 거 이번 사건 보면서 느꼈어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어있는 시민은 어떤 것인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줄 알고 원치 않는 사람이 선출됐을지라도 기꺼이 국익을 위해 일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상세계에나 있는 걸까요? 남의 나라의 일이지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씁쓸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남의 나라 일인데, 미국 일인데 남의 나라 일 같지 않아서 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어떤 얘기를 썼어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 트위터 그 계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일시 중단이 됐는데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유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뭐 좋아요 등을 누르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폭력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한 12시간 동안 계정이 중지됐다 이렇게 트위터 측에서 공식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시위대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이제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폭력성을 더 이렇게 높이는 그런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계정이 좀 중지가 됐고 지금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 뭐 특히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 등의 이제 많은 고위 관리들이 또 사임할 것으로 알려져서 여기에 대한 후폭풍도 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개된 연방의회에서 바이든 의원 대통령으로 당선이 공식 확정됐습니까? 네, 한 30분 전에 의회가 결국은 바이든 당선을 확정했는데 사실 어제 상원 합동회의에서 그 애리조나주와 펜실베니아주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토론과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두 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고요. 결국 대선 결과 그대로 선거인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이제 306표, 트럼프 대통령이 232표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결국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되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대통령 바이든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사실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지난 5일에 다시 결선 투표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두 석 놓고 치러진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0석, 또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50석으로 양분이 되는데 동률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50대 50이면? 예. 그럼 뭐 법안 표결에서 말씀하신 대로 표결이 동률일 때는 그 부통령이 그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네요.
예, 사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입법에서 하원도 민주당,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결국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지금 괜찮으십니까? 저는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2,100만 명이 넘었고요. 예, 사망자도 36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지난 5일에 하루 사망자 수가 3,77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3만 명 이상이 입원해 있고요.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네.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난 2일까지 한 420만 명 접종했다고 하는데 원래 미정부의 목표는 한 2천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 못 미치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백신 접종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하고 역시 그 냉동할 수 있는 그 보관 시설 이런 것도 좀 미비한 것이 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요. 예. 또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것도 지금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를 보면서 참 네. 미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많은 그 트위터 그리고 또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유튜브 한 개발자가 유튜브는 독을 든 음식도 내주는 식당이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해서요. 굉장히 좀 이 말이 좀 가슴이 좀 와닿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인정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결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취임식 전까지 백악관을 떠나겠다 일단 공식적으로 밝혔으니까 그래도 이제 정권 이양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워싱턴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303님, 주 기자님 한마디가 가슴속 폐부를 찌르네요. 눈물이 납니다.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원입니다. 오늘은 일하지 말라고 문자 보냈는데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일하지 말라고 꼭 좀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7346님, 참 어이없습니다. 영하 16도 빙판길에도 한 푼 벌려고 나와서 멸치국수 3,500원 사 먹고 일하는 택시기사. 기사 올리면 특종될 텐데 가만히 있는 윤석열 순댓국이라니 참 한심한 언론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안타깝네요. 이런 날 택시기사님들도 정말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좀 이런 날은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국민들을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 버스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좀 물어보고 갈게요.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호남 지역으로는 눈길인 곳들이 많아 감속과 주의운전 해주셔야겠고요. 또 오늘 퇴근길은 교통량에 따른 어려움보다는 돌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전 통영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파남 부근에서 화물차 사고가 생겼고요. 1차로를 막아놓고 처리 중이라 산내 나들목부터 파남까지 정체입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차량 터널 2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월곶 분기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인천 방면은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만 짧게 정체라 대체로 수월한 모습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일찍 분기점에서 광명터널 또 안현 분기점과 남동에서 문학 사이로 군데군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때는 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논한다. 5선의 정치 비책 정비록. 2021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정비한 목요일 코너입니다. 정비록. 오늘 첫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여야의 5선 의원 두 분 내리 모셨습니다. 자, 두 분 합치면 배지가 벌써 10개인데요. 먼저 여당의 5선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리 5선. 수도권 내리 5선입니다. 최서원 은닉재산 내가 꼭 찾겠다. 경기도 오산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엔 야당입니다. 자, 영남권 내리 5선입니다. 영남권 내리 5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야당 내 최연소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여당 내 최연소 국회의원은 5선 의원은 안민석인데요. 겉과 속이 투명한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면서 누드 정치 실현하겠다고 이렇게 뛰어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부산 사하구의 남자, 사하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조경태 의원과 이 내리오선 네. 두 사람이 도합 10선이 내리오선 두 분입니다. 해방 이후 이런 일이 처음일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하게 된 것은 네. 주진우 살리기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에 이 주진우 라이브가 김어준 뉴스공장 시청 청취율을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인데 또 의원님 그게 이제 훌륭하십니다. 힘에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정말 구국의 결단이고요. 저희 네. 정치인 결단인데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네. 2021년 저는 목표로 삼고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정상화돼서 네. 우리 국민들을 좀 살리는 네. 그런 방송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는 또 진실을 또 알고 싶어 하시고 네. 또 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뭐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저나 안민석 의원이나 5선 의원으로서 또 그동안 가지고 있는 소신들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오늘 첫 출연이니까는요. 네. 그 조경태 의원하고 저하고 네.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 딱 닮은 꼴이 있어요. 닮은 꼴. 뭘 또 준비해 오셨어요? 네, 첫째는 이제 내리오선이라는 거. 내리오선. 네. 두 번째는 각 당에서 가장 젊은 중진이라는 거. 그렇죠. 정말 나이를 밝히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들이 소년급제를 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그 당선된 게 언제죠? 저는 이제 36대 36살. 예. 소년급제였네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나이 때 그래요? 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같은 점이 저희들이 줄서기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하면 개파, 저희들이 개파 정치를 거부하고 예. 개파 정치를 저항하면서 내리 5선까지 흠나는 길을 걸어온 해방 이후 최초의 두 정치인이 네. 오늘부터 네. 의기투합했습니다. 김호준을 잡기 위해서 알겠어요. 뭉쳤습니다. 알겠습니다. 9330님, 안민석, 조경태 두 분 의기투합 너무 좋습니다. 기대합니다. 얘기했는데 조경태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별로 뭐 득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정치권에 파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이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기로 해놓고서 정말 이렇게 정치는 첫날부터 이렇게 하시면 약속이 걸리신데. 어쨌든 뭐 이 자신들의 생각, 예. 다른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 상호 존중하고 네. 또 서로가 또 때로는 관용을 베풀다 보면은 네. 정치가 좀 제대로 이어져 나갈 거라 보고요. 예.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21대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가 좀 실종돼 있다. 정치가 실종됐다. 예, 원래 정치를 작동시켜야 될 곳은 국회인데 네. 국회가 이 제대로 이 그여에 의해서 예. 일방통행되다 보니까 이게 국회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곧 정치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 우리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보기보다는 상당히 따뜻하고 예. 또 아니, 포근한 보기보다는 분이시거든요. 보기에도 따뜻해요. 그래서인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안민석 제대로 뭐 된 화났는데요? 예, 정치를 좀 실현시키고자 네. 아니 그 노력하겠습니다. 보기보다 따뜻하다는 그 말씀은 상당히 좀 불편하게 들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경태 의원님하고 영남권 내리오선 네. 의원님하고 수도권 내리오선 또.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조 의원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재밌게 할까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조경태 의원님께서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자 이게 우리가 김호준을 잡는 첫 번째는 김어준. 이게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차별화. 예, 지금 제가 보니까 한 6, 7개 방송에서 여야 의원들이 네. 이게 이제 대담 형식을 하고 있는데 네. 전부 다 딱딱하고 자기들 잘난 척 이야기하고 현학적이고 예. 자기들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막 뱉어내요. 예. 그래서 좀 더 쉽고 정치를 네. 쉽고 흥미있게 재미있게 하지만 컨텐츠 있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차별화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 이 시간 6시 30분을
우리 청취자들이 기다리는 시간, 네. 저희들도 청취자를 기다리고 청취자들도 저희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되면은 김어준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어준 안 잡아도 되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2081님께서 국민의힘에서 조경태 의원 대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으로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이런 얘기했는데 조경태 의원 저희 당에 있을 때도 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게 참 미스터리입니다. 지역구에서는요 조경태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라는 게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데 어쨌거나 영락금 내리오선했다는 거는 네. 해방 후에 정말 초기록적인 그런 역사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과 야당을 지금 넘나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그 안민석 의원님한테는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헬스장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 며칠 사이에요. 네. 그 헬스장 관장, 그다음에 요가 학원 원장님들, 네. 텔라피스 하시는 분들이 필라테스. 네. 죄송합니다. 네, 필라테스 맞습니다. 맞죠. 야, 조경태 의원 정확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집단 시위를 했잖아요. 네. 1년 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방역 지침 지키고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면 제한적으로 운영했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우리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이제 집단 저항이 폭발했어요. 예. 노래방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학원 쪽에서도 지금 그런 기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헬스장 관장님들을 제가 2번을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아, 네. 정부 관계자들도 오라고 그러고요. 그분들 이야기 민주당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직책 가지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제가 지금 코로나 극복 대책 공동위원장이니까요. 네. 그 자격으로 제가 만났더니요. 이분들이 이제 첫 번째 불만이 소통이 안 된다. 우리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소통을 하게 해달라. 그게 불만이고 두 번째 형평의 원리가 맞지 않는다. 네. 왜 특권 도장을 문을 열게 하고 요가나 헬스는 문을 못 열게 하느냐. 무슨 근거냐.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부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함께 참석을 시켜서 전해서 다행히 오늘 오전에 이 형평의 원리를 정부가 소중히 여기겠다 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대책을 냈습니다. 그거 다 안민석 의원이 뒤에서 지금 한 거예요? 다 한 건 아니고요. 네. 여러 트랙에서 노력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그 n분의 1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현장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계기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시급하게 빨리 좀 다시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하면 조경태 아닙니까? 현장에서 주민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전화 통화 몇 분 하거나 하세요? 글쎄요, 많이 할 때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건 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긴 했는데요. 수백 통입니까? 1000통까지 넘어갑니까? 그까지는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한 500통 하십니까? 꽤 많이 한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부산 취재 갔을 때 들었는데 조경태처럼 전화를 잘하고 얘기를 잘 듣고 소통하는 사람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000통 전화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구민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1000통은 아니고 한 500통 하십니까? 예, 네. 500통도 때로는 꽤 많은 숫자죠. 네, 많죠. 예. 그런데요. 자, 근데 현장하고 소통해 보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소통 부재 그 얘기 합니까 정부하고? 최근 제가 이틀 전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헬스장, 네,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 네, 그다음에 필라테스입니까? 네. 이런 쪽에 대한 이 형평성이 어긋난다. 네. 라는 제가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아, 성명서 발표하셨어요? 네, 성명서 발표하고 또 마침 오늘 정부가 좀 바로잡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방역의 원칙이 없다는 거죠. 원칙이. 네, 방역의 원칙이 없고 우리가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뭐라고 선전하는가 하면은 마스크가 제1의 최고의 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잘못된 논리라고. 마스크가 중요하잖아요. 마스크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마스크가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것을 놓친 게 뭐냐면은 백신을 우리가 늦게 구매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주 선생님께서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속도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올해 연말쯤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당히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더딘 나라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는 맞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게 제가 스케줄을 쭉 보니까요. 네. 4분기까지 가야 됩니다. 4분기까지 갑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명백히 이 방역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 이걸 이 방역을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들어서 네. 이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료 전문가 얘기를 안 듣는다는 조경태 의원의 매서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경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네. 그 이제 주 선생이라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이제 네. 굉장히 오만방자해질 수 있으니까 예, 네. 주기자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주 기자님. 하나씩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왜 진행에 한 욕심을 부리세요?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이 코로나 이 시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국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지난 1년은 비교적 잘 견뎌냈어요. 예. 근데 상황이 이제 이렇게 또다시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차마 대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방역본부 내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고요. 단지 워낙 이 일들이 급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황들이 막 닥치다 보니까는 촘촘하고 꼼꼼하게 대비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에 헬스 관장들 시위로 폭발이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부가 다행스럽게 좀 더 유연하게 형평의 논리에 맞게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 중소업체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이 좀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어제 오늘 사이에 좀 터닝 포인트 지점으로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은 야당이 그걸 좀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네. 조금만 실책을 하면은 그것 바른 말이야. 저럴 줄 알았다면서 속으로 은근히 표정 관리하면서 즐기는 듯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프로에서 조경태 의원님과 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함께 네. 이 오선의 지혜로 2011년에 코로나 탈출 원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좀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함께 토론도 하고 네. 생각들을 맞춰보는 그런 유익한 프로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원 되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다 장점이 한두 가지는 있어서 이 사람이 왜 배지를 달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리 5선 만나볼수록 깊이가 듭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가끔 전혀 다른 부분에서도 사람을 놀래키게 해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굉장히 직관도 훌륭하시고 또 경험도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지역구에서 지역구의 신으로 거의 불려지는데 하나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가장 뜨거웠던 하두, 연초에 가장 뜨거웠던 하두 사면론인데요.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예, 어려운 문제는 어떤 여당한테 안 시키고 야당한테 문제 시키고. 그럴까요? 먼저 갔다 올까요? 일단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거 좋은데요, 이거? 보통의 그 사면은 이게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번에 사면 얘기가 나온 것 역시도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 네. 지금의 지금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전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좀 보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사면 얘기는 이건 전 정치적 사면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치적 사면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이유를 토를 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고자 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까? 네. 대표의 어떤 발언은 상당히 고뇌에 찬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 부분에 참 생각이 틀려서 유감인데요. 네. 용서는요. 네. 피해자가 해야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거 네.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두환 사면에서 국민통합 이루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최대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네. 피해자 자격으로서 용서하고 화해해서 국민통합을 가능했던 거예요. 네. 이 국면에서 박근혜 이명박의 피해자는 국민들이에요. 네. 우리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무슨 피해를 받습니까? 자기들 배지 다 달면서 호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은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이 선택권과 판단과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는 것이다. 차후에 사면 권한은 대통령이 있지만은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에게 뭐 여쭤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해줘도 된다. 그럴 때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국민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진실 아직도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로 인한 국정농단에 인한 최순실의 어떤 은닉재산 국민들 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푼도 못 찾았는데 데이빗 윤 네덜란드 감옥에 있는 데이빗 윤이 곧 들어온단 말입니다. 네.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생겼는데 국민들이 아직 사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 MB 사자방 비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재산을 숨겨놓을 거라고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도 지금 들어가지 시작도 안 했어요. 참 신기하네요. 민주당 대표가 지금 사면돈을 먼저 달렸는데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 된다. 국민들이 지금 마음도 안 열었는데 이게 무슨 사면이나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니네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던졌으니까 정치적으로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주 기자님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존경하십니까? 예, 우리 정치에서도 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은 문제는 뭐냐면은 말자고요. 제가 아까 호칭을 잘못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기자님 괜찮습니다. 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좀 하면서 네. 그리고 그분들은 피해자 몸으로 지금 옥에 갇혀 계시지만은 그래서 좀 호칭은 좀 이게 또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나 호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좀 썼으면 좋겠다. 네, 네. 일종의 의사 진행을 좀 알겠습니다. 네, 의사 진행 과정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최서원 씨도 사면해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이어져 가서는 안 된다. 거기는 안 된다. 저는 일단은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도 어차피 두 분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러고 봅니다. 최서원은 안 됩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안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면은 당연히 최소한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게 이제 같은 일란선 쌍둥이인데요.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면을 왜 합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두 전직 대통령의 지연죄를 사여주는 측면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국민 통합인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사면 찬성과 반대가 딱 반반으로 갈려요. 네. 사면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과 갈등이 초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이 사면론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때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여쭤봐야 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의 필요성, 정치의 역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자 21대 국회 자 5선의 지혜로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조경태 의원님. 우리 국회가 보면은 제가 17대부터 쭉 있었지 않습니까? 예, 17대부터 계셨죠. 지금 21대가 가장 메마른 국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7대 그러니까 2004년부터 네. 2004년부터 봤는데 가장 메말라 있다. 메말라 국회가. 있고 상대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가 자연스럽게 실종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가 참 좋은 게 그나마 이렇게 대화 나누고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수록 들어야죠. 또 집에 가서는 또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회가 21대 국회가 이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네. 최근에 여당에서 밀어붙인 그 법안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입니다. 그죠? 예.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 가지고 했는데 결국 1년 만에 5년치 그 전세값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그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이 혹시나 야당하고의 좀 더 그 면밀한 좀 소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조율을 하면은 좀 국민들께 부작용을 좀 덜 끼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안민석 의원님. 여당으로서 네.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아프죠. 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네. 특히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네. 또 가격이 참 터무니없이 오르고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는 빨리 부동산 문제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거기에서도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과거에 이제 국토위에 계셨기 때문에 네. 저보다 이 문제는 훨씬 그 해박한 대안을 가지고 계실 거라 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제 21대 국회하고 17대 국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야 간의 각이 더 예리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7대 때 같은 경우에는 여야 의원들 간에 어떤 낭만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은 틀려도 네.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술도 먹고 어디도 같이 가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같은 당내에서도 그런 문화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정치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지금의 정치가 왜 여야 간에 맨날 싸움 박질을 하느냐, 이거는 정치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정치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다수 야당과 다수 여당이 1대1로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다당제를 통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그 세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올해만큼은 덜 싸우는 국회, 그러면서도 코로나 이 시대를 마감시키는, 종식시키는 그런 국회 모습을 여야가 함께 보이기를 바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경태 의원님과 저하고 이 프로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조금이나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조경태 의원님한테 부산에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까? 현재 분위기로서는 아마도 지금 기책 사유가 지금 여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변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그 성추행입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안 해도 될 선거를 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뭐 우리 여당입니다만은 사실은 기책 사유가 있으면은 후보를 안 내기로 했는데 또 후보를 또 내는 이런 또 문제에 있어서 아마 부산 시민들께서는 예리하시네요. 네. 그런 그 평가, 그런 어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낭만이 사라진 국회 정치 얘기했는데 낭만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5선이 된 비결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정비를 다시 조금 해서. 전에 부산 얘기하셨는데요. 네. 조금 오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출신의 또 부산 연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부산 갈매기 단을 띄웠어요. 갈매기요? 예, 그래서 제가 선수가 없다 보니까 노래는 부르지 마시고요. 단장을 알겠습니다. 하게 됐는데. 단장이라고요? 예, 안 돼, 노래는 안 되고요. 거기에서 가덕도 공항, 알겠습니다. 제가 정비해서 국제도시, 다음 주에 정비력으로 수도권에 있는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부산 갈매기들이 감사합니다. 도움을 줄 겁니다. 네, 안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잭슨 5의 I'll Be There 들으면서 저는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